한다. 가볼게요.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집합이랑 원소라는 단어를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집합. 집합은 영어로 set이라고 합니다. 집합의 정의가 뭐냐면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모임. 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명확하게 구분인 것 같습니다. 맞죠? 예쁜 꽃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그 꽃들이 대상이 될 건데, 예쁜 꽃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장미가 예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장미가 예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장미는 예쁜 꽃이라는 그 모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맞죠? 이응구가 아까 살짝 언급했지만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작다라고 하기도 뭐합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바라볼 땐 저 새끼 족밥 새끼라고 생각할 거고, 누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커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맞죠? 키 큰 사람들 모임 안에 이응구가 들어간다라고 누군가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애매하다고요. 지금 몇 센치보다 큰 거, 그러니까 170 이상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전 들어가겠지만 170 넘어요. 170 뭐 키 큰 사람들 모임이라는 건 애매하게 표현을 한다면 당연히 그 집합은 얘가 들어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고요. 맞나요?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안에 이응구 가. 왜 웃어? 나는 안 들어간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꼭 여기까지만 말하면 저 새끼가 이제 미쳤구나 라는 표정으로 날 바라보는데, 난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려고 했다고요. 저는 안 들어갑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맞죠? 근데 누군가는, 듣고 있어? 누군가는 잘생긴 사람들 모임에 이응구를 들어넣을 수도 있다고요. 저 결혼했어요. 그러세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 애매하다고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집합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야. 명확한 거. 홀수들의 모임. 명확하죠. 맞죠? 홀수가 아닌 친구들은 거기에 집어넣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집합이라는 건 명확해야 된다는 걸로 일단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쉬운 문제로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집합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푸는 데 있어서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다음 원소입니다. 이 대상 하나하나의 대상이 원소라고 합니다. 이게 원소가 돼요. 자, 이제 다시 원소를 말씀드릴게요. 원소는 영어로 엘리먼트예요. 집합을 표현할 때 대문자로 표현하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돼요. 보통 A, B, C, D 이런 순으로 갑니다. A라는 집합의 원소를 1, 2, 3이라고 세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소들을 이대로 쓰면 안 되고 중괄호로 표현하기로 약속돼 있어요. 이건 그냥 약속이에요. 집합을 표현하는 약속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집합을 표현했단 말이죠. 그럼 거기 안에는 1, 2, 3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그때 1이라는 친구가 A라는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라는 친구는 A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4라는 친구는 A라는 친구 안에, A라는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저 기호는, 이 기호는 집합 기호라고 하고, 아니 원소 기호라고 하고, 미안해, 원소 기호라고 하고요. 얘가 또 뭐 이제 포크같이 생겼다, 뭐 삼지창이다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이 2라고 하는 친구를 구부려서 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소 기호야. 저 원소 기호가 표현이 되려면, 여기에는 그 들어갈 집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집합 자리야.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 자리야. 그래서 원소가 집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집합이랑 원소라는 거를 공부하게 된 거예요. 맞죠? 공부했어요. 자,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하나하나씩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이에요. 원소 나열법. 단어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원소를 그대로 나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벤이라는 사람이 수학자가 만든 것 같아요. 벤이 수학자죠? 수학자인가? 모르겠다 나도. 벤 다이어 그램이라는 뭐 이 사람이 보완한 상황인가 봐요. 관심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표현이 있다. 다음 세 번째 조건 제시법이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말고는 한국말이 바로 와닿아지는 거 맞나요?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 이 조건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좀 이따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원소 나열법은요, 실제로 그냥 원소를 이렇게 나열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닫을게요. 저렇게 원소 5개 한번 써보겠습니다. 됐나요? 예를 들어서 저런 식으로 원소를 나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좀 많이 나열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 100개 정도 나열해봐요. 1부터 100까지 나열한다고 친다면 조금 빡세겠죠, 그쵸? 그래서 그 친구는 1, 2, 3, 땡땡땡, 99, 100 이렇게 오해가 안 쌓이도록 표현하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써버리면 1, 100 이렇게 써버리면 누가 알아요? 맞죠? 1, 뭐 5, 10, 15, 20 이럴 수도 있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교과서에 최소 3개 이상은 쓰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앞부분을. 알겠죠? 그럼 최소 3개 이상 쓰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4개 쓰세요. 그냥 만약에 서술형 쓴다면. 알겠죠? 4개 이상 쓰세요. 그리고 오해가 안 부르키려면 이쪽에도 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이런 느낌. 그래서 나열할 때는 땡땡땡 표시를 하되 많으면 땡땡땡 표시를 하되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오해가 안 생기도록. 알겠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현재 이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때 A라는 집합을 표현하고요. 이렇게 바구니처럼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 안에 13579를 나열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컴마를 반드시 표현해야 되겠고 이 친구는 컴마를 안 써도 됩니다. 쓰면 더 이상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갖다 넣으시면 돼요. 바구니 안에. 원소 나열법이랑 벤 다이어그램 둘 다 적용이 되는 건데 좀 지켜야 될 룰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켜야 될 건 아니고요. 그냥 편안하게 쓰시면 된다라는 건데 이 순서를 나열 순서가 고려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작은 순서대로 나열했잖아요. 그거 안 해도 돼요. 3, 7, 5, 1, 9 이래도 아무 문제도 없어요. 알았죠? 나열 순서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열 순서 고려 안 해도 돼요. 중요치 않아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보기 좋게 맞죠? 보기 좋게 마치 우리 이런 옷 같은 경우도 앞뒤가 있는 것처럼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나열하거나 큰 것부터 아래로 내려가거나 그거는 보통 우리가 보기 쉽게 그렇게 하는 거고 다시 말하지만 꼭 답을 쓸 때 순서 있게 쓸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다음 두 번째, 중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집합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원소를 나열하는 데 있어서 원소가 중복되는 상황이 펼쳐져요. 1을 내가 3번 써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쳐봐. 그러면 1을 딱 한 번만 써야 된다고요. 절대로 1을 3번 쓰면 안 돼요. 알겠죠? 똑같은 걸 반복해서 쓰면 안 돼요. 역시나 이 친구도 벤 다이어그램 안에서도 동일한 적용입니다. 이거 그냥 막 썼잖아요, 저 지금. 순서라는 개념 없잖아. 맞지? 자, 그랬을 때 이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합 A가 1AB 이렇게 써있다? 만약에 저런 식으로 써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의미가 새로운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첫 번째,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는 절대로 1이 아니야. 알았니? 이렇게 쓴 것만으로도 그냥 A랑 B가 절대로 1이 아니야. 다음 두 번째, A랑 B도 서로 같지 않아. 절대로.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A랑 B랑 둘 다 1이 아니다. 근데 A랑 B도 같지 않다.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그러면 첫 번째가 아니라 그냥 요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조건제시법 볼게요. 조건제시법. A라는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했을 때 13579인데 저 친구를 설명충이 되는 거야, 상황이. 그러니까 저 상황을 설명하는 거야. 자, 원소를 X라고 할 거야. 원소를 X라 할 거고 여기다가 칸막이를 쳐줘.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설명을 해주면 돼. 알겠죠? 엄밀히 따지면 이거 대절이야. 수식어구야. 이게 선행사고. 알겠어요? 영어야. 알겠지? 뒤쪽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느낌이야. X가 뭔데? X는 뭐냐면 뭐예요 지금? 10 이하의 홀수 아닌가요? 맞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문제 없죠? 근데 이 친구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어렵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원소를 이렇게 플레인하게 X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얘를 2n-1이라고 쓰시고 n이라고 하는 저 친구가 맞지? 미안하다. 여기 x는 써야 되는데 주어를 안 썼을까? x는 10 이하의 홀수. 미안해. 그 다음에 이 n이라는 친구를 표현한다면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1, 3, 5, 7, 9가 되잖아요. 그래서 n이라는 친구는 n은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하시면 역시나 또 저 A라는 집합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죠. 맞습니까? 그럼 약간 좀 이렇게 한국말을 쓰는 상황이 펼쳐질 텐데 물론 부등식으로도 표현이 되겠고 다양한 표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방정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설명을 통해서 조금 더 저렇게 막 나열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의미가 와닿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이런 표현보다는 빠르게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는 게 더 좋아요. 무슨 얘기냐?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친구를 이해했고 독했다면 이 원소를 빠르게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릴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평가 요소기도 합니다. 너 조건제시법 읽을 수 있어? 이 조건제시법 보고서 너가 얘가 뭘 의미하는지 알지? 그거 한번 더 나열해 볼래? 라고 하는 느낌도 있다고요. 알겠나요? 됐죠? 문제 풀 때는 무조건 바꾼다고 생각하세요.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이제 조건제시법 저렇게 표현하는 거 말고 B라는 집합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 친구가 여기는 이 원소가 이렇게 쓸게요. 마치 점처럼 점.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공부했으니까 원의 방정식 표현하듯이 간다면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여기다가 x는 실수 이렇게 쓰신다면 이 조건제시법이 나타내고 있는 저 B라는 집합의 원소들은 다 원 위에 있는 점들이겠죠. 맞나요? 그래서 집합으로 이렇게 도형을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집합이 마치 이렇게 유한계인 어떤 원소들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 친구처럼 도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얘가 뭐다? 집합 B를 나타내는 도형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런 느낌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이런 것만 집합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해 가실까요? 잘 보여요? 안 가려요? 그냥 느낌이.
수업 듣는데 문제 없어요? 근데 거기 왜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용이 안 돼서. 원래 그렇게 부수적이에요? 약간 한 번 딱 하면은 이렇게 하고 네. 옷도 그냥 똑같은 옷만 계속 입고 이런 건가요? 네. 진짜예요. 네. 그래요?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요? 동일한 시간대에? 좋아요. 자, 집합을 분류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한 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무한 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유한하다, 무한하다, 집합이. 원소가 유한 게 있다. 원소가 무한 게 있다. 이 소리 아닐까요? 맞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거, 원소의 개수가 무한한 거. 다시 바꿀게요, 말을.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상황이고, 얘는 원소의 개수 셀 수 없는 상황. 만약에 저 집합이, A라는 집합이 홀수들의 집합이라고 한다면, 홀수는 무한 게 있죠. 맞죠? 셀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친구를 무한집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유한집합이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지? 안 쓸게요. 다음 세 번째. 공집합이 있어요. 공이라고 하는 건 0과 연관되어 있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느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집합은 뭐냐면 원소가 없는 집합이에요. 바꿔 말하면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겠네요. 맞나요? 공집합을 나타내는 표현은 이것도 돼요. 이렇게 중괄호 표현하고 아무것도 안 쓰는 거. 이것도 공집합이에요. 아니 맞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합인데 아무것도 없다. 그래 안 그래? 맞지? 근데 이건 조금 위험해요. 만약에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고 쳐볼게요. 근데 서술형 답안지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 우리나라 그 현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답안지의 답이 공집합인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이제 보수적인 진현이가 저걸 저렇게 답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내가 얘가 졸라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 이 새끼 엿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얘는 아무것도 안 썼는데 여기다가 1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틀리는 거잖아요. 답은 공집합인데 내가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럼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맞죠?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맞나요? 그냥 하는 얘기야. 그냥 하는 얘기라고. 알겠지?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좋아하지 않고요.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공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논란거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냥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맞죠? 그래서 어떤 기호를 쓰기로 약속했어요. 어떤 기호냐면 0같이 5를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이 친구가 공집합 기호래요. 뭐라고요? 공집합 기호예요. 그럼 얘를 사실은 읽으면 파이라고 읽어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파이가 요건데요. 이거는 아마 이걸 거고요. 얘는 이겁니다. 알았지? 또 이걸 또 하려고 또 입술을 깨물고 그러지 말고요. 어차피 파이라고 읽지도 않아요. 그냥 저 친구는 공집합이라고 읽어요. 알겠어요? 저 친구 그냥 공집합이라고 읽어요. 저 친구 공집합이라고 읽는다고요? 좋아요. 공집합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공집합은요. 유한집합이에요? 무한집합이에요? 다시 바꿔서 말할게요. 공집합은 셀 수 있는 집합이에요? 셀 수 없는 집합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문제에서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유한집합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공집합을 고를 거냐 말 거냐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에요? 무한집합이에요? 유한집합이에요? 왜요? 연계. 그러니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원소가 없는 집합이라면 이상한 생각을 해요.
없으니까 셀 수가 없잖아.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라고요. 다시 말할게요.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이라고요. 맞죠? 내가 만약에 오늘 집에 가서 너무 더우니까 집에 가자마자 맥주를 먹고 싶어요. 엊그저께 내가 이미 맥주를 사다 놓은 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맥주를 찾아봤더니 없어! 세고 있다고. 없는 걸 세고 있다고. 맞지? 없잖아. 표정을 풀자니까 얘들아. 표정을 풀자고. 없잖아. 맞지? 없는 거 세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좋아. 다시 말할게.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에요. 그래서 집합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나서 얘를 배우는 건데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겁니다.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빵개잖아요. 그 친구를 저 문장을 수식으로 표현하라고 싶은 거라고.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 표현은 이겁니다.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넘버 오브 A 셋. 그때 수학에서는 이 괄호를 오브로 생각해요. 뭐뭐의. 알았죠? 그리고 넘버는 n. 알겠니? 그래서 n이라고 붙여져 있으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괜찮나요? 그럼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아까 우리가 A라는 집합을 1, 3, 5, 7, 9 이렇게 써놨잖아요. 내가. 그럼 당연히 그때는 이거 5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자, 이제 가봅니다. 얘는 저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럼 공집합이라는 친구는 여기에 집합이 이렇게 슝 들어간다고요.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n 써주시면 이 친구는 당연히 0이겠죠. 맞아 안 맞아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맞니?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또 이렇게 문자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 집합을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4개지. 그럼 당연히 이 친구는 4라고 이렇게 쓰시면 된다. 됐나요? 지금 이게 어려우시면 대학을 가면 안 돼요. 됐죠? 여기까지? 다음. 나만 있다 그냥. 뭐예요 이거? 1이에요. 맞죠? 융구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에요. 맞나요? 한 개 맞지? 어려운 거 아니지? 집중해. 뭐예요? 뭐예요? 이러니까 미친다고 내가. 이걸 왜 했어 그럼 내가 미친다고. 이걸 왜 했냐고 그럼 내가. 얘랑 뭐가 달라? 여기다가 내가 지우고 융구라고 바꾸면 뭐가 달라져? 똑같잖아. 내가 공집합은 이렇게 써 있었지. 중괄호를 썼어 안 썼어? 안 썼단 말이야. 공집합은 그냥 요거야. 맞지? 여기다 써놨잖아.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빵이다. 맞나요? 괜찮아요? 여기서는 그냥 이런 기호야. 알았어? 이거 공집합 표시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기호를 갖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라고. 몇 개야 이거? 한 개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라고. 아까 이거 볼 때 대충 들었잖아. 그게 문제야 지금. 알겠냐고? 이렇게 현혹시킨다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공집합은 중괄호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알겠죠? 얘는 이런 기호를 갖는, 알겠지? 이런 기호를 갖는 집합입니다. 그런 원소를 갖는 집합이라고. 알았어? 된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원소의 개수를 처리하는 상황이 원소의 개수를 세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여기 안에 있는 이 집합은 무조건 유한집합이어야 돼요.
저기 안에 무한집합이 들어가면 셀 수 없으니까 저 기호 자체가 지금 완성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친구는 반드시 유한집합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문제 없죠? 좋아요. 문제를 풀겠습니다. 책으로 오시죠. 집합 S가 있다. S는 1, 2, 3이다. 두 집합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 있는데 X는 스몰 X는 1, 2, 3이 될 수 있다. 이 소리고 스몰 Y도 1, 2, 3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야. 그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꼭 좌표 표면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X축, Y축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X, Y를 찍어보자는 얘기야. X가 될 수 있는 친구는 뭐라고요? 1, 2, 3이 있고요. Y라는 친구도 뭐가 있다고요? 1, 2, 3이 될 수 있다고요. 지금 조건제시법을 읽은 거 느껴지세요? 저렇게 읽어야 된다고 내가 읽어주고 있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X가 1이고 Y가 1이면 1,1이고 X가 1이고 Y가 2면 1,2고 1,3이고 2,1이고 2,2고 2,3이고 3,1이고 3,2고 3,3일 거야. 맞니? 이렇게 몇 개 있겠어? A라는 집합은 9개 있겠지, 그치? 9개 있어. A라는 집합은 그렇게 9개 있습니다. 그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각각 스몰 a, 스몰 b라고 했으니까 일단 스몰 a는 9가 되겠네요. 맞나요? 괜찮죠? 다음 집합 B는 이런 점 있잖아요. 이런 콤마 x, y라고 하는 그런 친구를 x좌표랑 y좌표를 더한 거래요. 그럼 써볼게요. B라고 하는 저 친구는요. 1,1은 당연히 2겠죠. 맞나요? 2,1은 당연히 더하면 3이겠고요. 3,1은 더하면 당연히 4겠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1,2는 더하면 3인데 일단 3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왜?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니까. 맞지? 안 쓰는 거야. 그 다음 2,2, 4, 2,3, 3,2야? 5. 1,4, 4. 1,3이지, 4. 2,3, 5. 3,3, 6. 이렇게 된다고. 괜찮아요? 따라서 저기는 저 친구들을 다 더하시면은 5가 되겠죠. 저 원소의 개수는 5개야. 그래서 총 14개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또는 이것도 괜찮아. 분위기 보시면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은 다 x좌표, y좌표가 2야. 여기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들은 다 x좌표, y좌표의 합이 3이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도 다 똑같고 여기도 다 똑같고 여기도 다 똑같아. 그럼 이런 직선이 서로 다른 직선이 5개 있으니까 그래서 5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친구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3개 있고 이거 3개 있으니까 경우의 수 마인드로 9개다. 아마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냥 직접 다 세는 것보다 저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았지?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넘어갑니다. 57번 갈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줘봐 라고 했습니다.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빵개다. 맞죠? 됐죠? 2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의 개수 1개, 1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의 개수는 1개입니다. 1개가 1개보다 크다? 개소리입니다. 맞나요? 2랑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 2개, 2라는 친구의 집합을 원소로 갖는 친구 1개, 그래서 1개입니다. 3 아닙니다. 4번 갑니다. 틀렸죠? 1은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없잖아요.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어디 있어요? 괴소리예요. 빵개죠. 틀렸어요. 5번 두 자리의 5의 양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10부터 가능하죠? 10, 15, 20 이렇게 흘러가요. 언제까지? 90,
5까지요. 맞나요? 그러면 50, 15, 20 해서 100까지 하면 20개거든요. 그럼 100 하나랑 5 하나 빼면 18개 맞죠? 그러니까 18개 맞네요. 됐나요? 그래서 답은 1번, 5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문제 풀고 있는 게 의미를 파악하면서 푸는 거예요. 이거 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답은 당연히 내야죠. 부분집합은 집합이 아까 셋이라고 했잖아요. 부분집합은 앞에 접두어가 서브가 붙어요. 오케이? 서브라는 접두어는 뭔가 하위에 그 아래에 있는 느낌이잖아요. 맞나요? 저 은평관이 있고 맞죠? 은평관 아래에 수학, 국어, 영어, 과학, 사회 뭐 이렇게 있는 거 맞나요? 뭐 입시도 있고. 중요한 얘기 지금 방금 중요한 얘기 했어요. 수학부터 얘기했어요. 수학이 제일 중요해요. 수학, 국어, 영어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맞나요? 그 수학 파트 안에 이윤구가 있죠? 족밥이란 소리죠. 여기 이렇게 아래 내려가 있어요. 맞나요? 그 이윤구 아래에 누가 있는 거예요? 또 MS 뭐 이렇게 있고 이제 너네들이 족밥들이 더 있는 거지 여기 이렇게. 장난이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뭔가 서브의 느낌이잖아요. 맞죠? 그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 부분집합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윤구라는 반 안에 그 위에 수학이라는 영역이 있는 거고 수학이라는 영역 위에 은평관이라는 게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요. 그래서 A라는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이렇게 감싸는 느낌? A가 B에 서브되고 있죠 지금. 맞죠? B의 서브 집합이 A죠. 맞나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그럼 이 상황을 집합으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A가 B 안에 포함된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기로. 알겠죠? 이렇게 쓰기로. 아까는 여기 뭐가 들어가죠? 2를 구부렸기 때문에 이 친구는 C를 구부린 거예요. 왜 C를 구부렸냐? 컨테인이에요. 포함하다. 알았죠? 저기 맨 앞에 있는 저 C를 구부린 거야. 여기는 이 친구를 뭐 없애버렸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된 거 맞지? 그러면은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되겠고 그때 이 친구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기로 약속돼 있어요. X라는 원소가 있다고 쳐봐요. X라는 친구가 A의 원소이면 맞지? X라는 집합이 A의 원소이면 그 X가 B 안에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B의 원소기도 해요. 괜찮니? 그럼 이 친구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다면 현재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나요? 이 표현이 그런 X들이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라고. 알겠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쓰지는 않는데 일단 이런 느낌을 갖는다라고 표현하길 바래요.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부분집합에 성질이 있는데요. 이 성질은 그냥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나한테 왜요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여기서 왜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건데 첫 번째 공집합 있잖아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만약에 내가 집합이라고 한다면 이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 공집합이 무조건 있어요. 각각이 집합이라고 한다면 공집합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냥 임의의 어떤 집합을 A라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쓰면은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써 있거든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래요. 왜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그렇대요. 알겠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
A라는 친구가 B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쳐볼게요. 이고 B라는 집합이 C라는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칠게요. 일단 한 번에 그릴게요.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A라는 저 집합이 노란색 집합에 포함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이면 당연히 A는 C라는 집합 안에 포함됩니다. 당연한 거죠? 요 두 개의 성질이라고 하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돼요. 다음 세 번째, 서로 같은 집합.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원소 다 똑같은 걸 같은 집합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집합 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아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 무조건 포함된다라고 했잖아요. 볼게요.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 안에 포함된다면 이것만 있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맞죠? 물론 이 친구가 다시 말하지만 여기까지 올 수도 있어요. 문제는 없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얘가 더 작다라고 이렇게 그릴 거라고요. 맞나요? 그치? 근데 이거 B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이런 그림은 말이 안 되죠. B가 더 크단 말이죠. 맞나요? B가 A에 포함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이면서 이거인 게 이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서로 같은 집합,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랑 같다라고 안 주고 이렇게 준단 말이야. 이렇게 좀 예를 보고 아,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랑 같다라는 표현이군 이라고 이렇게 읽으시기 바란다고. 알겠죠? 좋아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나열을 해볼 건데 네 번째 네 번째라고 쓰고 여기다 예제를 먼저 쓸게요. 이건 좀 이따가 쓸게요. A라는 집합의 상황을 1, 2, 3이라고 하자. 1, 2, 3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 A라고 할게요. 이거의 부분집합들을 쓰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부분집합은 엄청 많죠. 일단 첫 번째 무조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공집합 먼저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알겠죠? 부분집합 구하라거나 무조건 공집합 먼저 생각하세요. 공집합 먼저 나열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안에 포함될 만한 작은 서브가 되는 그런 친구들 1 있죠. 1. 1도 1, 2, 3이라는 집합 안에 포함될 수 있죠. 2라는 친구도 그렇고요. 3이라는 친구도 그렇습니다. 제가 중괄호를 잘 못 써요. 그냥 잘 쓰세요, 여러분들이. 알겠나요?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것들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괜찮지? 2개인 것도 있죠. 1, 2도 있고 2, 3도 있고 1, 3도 있어요. 맞나요? 이런 친구들 다 A라는 집합의 무슨 집합? 부분집합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있어요. 1, 2, 3도 있어요. 총 몇 개 있죠? 8개 있어요. 맞나요? 총 8개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얘네들만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만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건 부분집합들이라고 하는데 이 빨간색은,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짜 부분집합인가 봐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진부분집합이라고 표현한대요. 그럼 진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한다면 절대로 자기 자신을 쓰면 안 돼요. 맞나요? 어렵지 않지? 진부분집합 설명합니다. 다섯 글자로 진부분집합이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한국말로. 아, 그럼 됐고요. 근데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고요.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B의 부분집합이 되는 A가 있다라고 쳐볼게. 근데 그 A 중에서 이거 A랑 B랑 같지 않은 상황. 그게 그런 집합 A가 진부분집합이겠지.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도 아, 이거구나 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래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5개입니다. 진부분집합의 개수, 아니 5개가 아니라 8개입니다.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8개에서 1개 뺀 7개입니다. 맞나요? 좋습니다. 다섯 번째, 안 쓸래요 이거는. 이건 나중에 하자 우리. 이거는 9월달에 하고. 좋아요. 이제 다섯 번째 부분집합의 개수로 갑니다. 개념이야. 다섯 번째 부분집합의 개수.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여기 보시면 부분집합의 개수가 총 몇 개 있다고요? 8개 있다고요. 그럼 이거 맨날 나올 때마다 이렇게 세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셀 줄 알잖아요. 셀 줄 알죠? 경우의 수를 했어요 우리.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경우의 수 마인드는 있다라고 가정하고 갈 건데 여기 보시면 1, 2, 3 가지고서 부분집합 만드는 방법은 무조건 1, 2, 3 가지고 해야지 뜬금없이 8이나 6이나 내 이름이나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오로지 이 숫자들로만 부분집합을 만들어야 돼요. 맞나요? 그럼 1, 2, 3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동의해요? 집중하세요. 많이 쉬게 했잖아요. 계속. 알았죠? 얘는 1만 들어가는 거예요. 2만 들어가고 3만 들어가고 1, 2만 들어가요. 얘는 바꿔서 말하면 3은 안 들어가는 친구예요. 얘는 1이 안 들어가는 친구라고요. 얘는 2가 안 들어가고요. 얘는 다 들어가요. 맞나요? 그럼 얘가 왜 8개냐면 1이 들어갈래 말래 두 가지 경우의 수. 알았죠? 2가 들어갈래 말래 두 가지. 3이 들어갈 거야 말 거야 두 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8이잖아요. 그래서 8가지예요. 다 안 들어가는 게 요거고 다 들어가는 게 요거고 얘 들어가고 얘 들어가고 얘 안 들어가는 게 이거라고. 이 느낌이라고. 알았어? 그럼 원소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씩 3개 있지. 인정하지? 정리할게요. 5번 부분집합의 개수. 첫 번째,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 는 2의 거듭제곱과 연관이 있어요. 뭐라고? 2의 거듭제곱과 연관이 있어요. 그때 여기는 이 친구가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는 당연히 각각의 원소에서 경우의 수가 2개씩 나오기 때문에 2의 세제곱이라고요. 그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면 2의 5제곱일 거고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2개면 2의 제곱일 거라고요. 맞나요? 원소의 개수와 연관성이 있다고, 이 지수는. 맞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나는 살짝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쓸 거야. 맞아. 기호 읽을 수 있겠어? 맞죠? 원소의 개수가 지수에 있으면 돼. 당연한 거 맞지? 그럼 당연히 집합 A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8개에서 자기 자신 하나 빼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이 2의
여기에서 1이 빠지겠죠. 맞나요? 문제 없죠? 그러면 여기를 잘 알려면 2의 거듭제곱수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2의 4제곱 정도까지는 외운다고 칠게요. 2의 제곱은 4, 2의 세제곱은 8, 2의 4제곱은 16까지는 외운다고 칠게요. 2의 5제곱부터 할게요. 2의 5제곱, 2의 6제곱, 2의 7제곱, 2의 8제곱, 2의 9제곱, 2의 10제곱. 이 친구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알겠지? 얘는 얼마야? 32, 얘는 64, 128, 256, 512, 1024. 알았어요? 128, 500, 뭔 소리야? 128, 256, 512.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 부분집합의 개수가 집합 A에, 미안해.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256개일 때라고 나왔다고 쳐봐. 그럼 얘가 그렇구나. 부분집합의 개수가 256개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면 못 풀어. 얘를 보고서 이 친구는 256이라는 친구는 2의 8제곱이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야. 맞나요? 그럼 얘가 8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부분집합. 얘는 8개 있다. 뭐가? 원소.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까지 연결된다고. 그러니까 외워주셔야 된다고. 알았죠? 그냥 단순하게 256이구나 이게 아니라. 알겠지? 만약에 63개래.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63개라는 소리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64개라는 소리고 64라는 친구는 2의 6제곱이고 맞니? 그럼 당연히 원소의 개수는 6개다. 이런 얘기라고. 알았어요? 그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좋아요. 그럼 저 친구는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2의 거듭제곱수는. 알았지? 내가 암기하라고 하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얘에서 1로 넘어가는 과정보다도 그 큰 숫자를 보고서 이게 2의 몇 제곱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511을 보고 2의 9제곱이라고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어차피 고2 1학기 때 이거 못 외우면 바보 되니까 일단 이거라도 똑바로 외우세요. 알겠죠? 전 외웠다라는 가정하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분집합의 개수였습니다. 자, 이제 6번째. 다 왔어요.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약간 문제 스타일입니다. 이제 순수하게 문제가 잘 안 나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x라는 집합이 예제를 쓰시면 돼요. 1, 2, 3, 4, 5, 6, 7 이렇게 해볼게. x라는 집합이 1, 2, 3, 4, 5, 6, 7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자고. 저 x의 부분집합이 되는 a라는 집합을 만들 거야. a는 x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a라는 집합의 원소는 1, 2, 3, 4, 5, 6, 7만 쓸 수 있음. 맞니? 절대로 다른 거 못 써. 1, 2, 3, 4, 5, 6, 7만 쓸 수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조건 하나가 붙는데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고 a라는 친구 안에는 1이 들어가고 a라는 친구 안에는 3이 무조건 들어가고 6이라는 친구는 절대 들어가지 마. 이런 대전제 조건이 있어. 그래서 이게 특정 원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상황인 거야. 내가 얘기하는 게. 알겠나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1은 무조건 들어가라고 3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A라는 집합 안에는 1과 3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그때 6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나머지 친구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면 된단 말이지.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냥 모든 원소들한테 너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이 모든 원소들한테 인터뷰 하시면 돼요. 너 들어가 안 들어가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 물어볼게 내가. 1, 2, 3, 4, 5, 6, 7 너 들어가? 아니면 안 들어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알았죠? 자, 1 물어볼게요. 1 들어가죠? 들어가는 경우에서 한 가지. 맞니? 들어간다며. 들어가는 경우에서 한 가지. 2는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 두 가지. 맞니? 3은 지금 들어가라고 했잖아. 맞아? 당연히 경우의 수 한 가지. 집중. 4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두 가지. 5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두 가지. 집중. 6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0을 쓰는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있어. 아니잖아. 안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잖아. 맞니? 1이야. 7은 들어가 안 들어가? 몰라.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어. 두 가지.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를 각각 다 곱하시면 돼. 됐나요? 그래서 이거의 답은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니까 답은 2의 4제곱이야. 됐나요? 2의 4제곱이야. 그런데 이게 원소 개수가 7개만 해도 벌써 인터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막 30개, 40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가 생기잖아.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럼 저게 도대체 4라고 하는 저 숫자가 왜 4인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자고. 주어져 있는 이 친구는 원래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7제곱이야. 근데 특정한 원소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로 인해서 저기 있는 숫자가 줄어들었어. 그래 안 그래? 맞죠? 원래는 여기가 다 2여야 하는데 이런 대전제 조건 때문에 2라는 친구가 1이 바뀐 친구가 몇 개 있어? 3개가 있단 말이야. 맞니? 괜찮지? 2가 1로 바뀐 친구가 3개 있다고. 왜? 그런 특정 원소들이 3개 있기 때문이야.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3을 빼면 돼요. 알겠나요? 그냥 네가 편안하게 부분집합 구하는 것처럼 구하시되 그 지수를 뺀다고. 뭘 뺀다고? 특정 원소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고 그 개수만큼 빼겠다고. 알겠어요? 요렇게 책에도 써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 풀이는 이런 스타일로 가는 겁니다. 정리하세요. 근데 뭘 정리해. 다 써있을 텐데. 무슨 의미야. 어차피 다시 보지도 않잖아. 할게. 문제 풀자. 집합 A라고 써 있어요. A라는 집합은 1, 2, 3, 4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58번입니다. 대표 유형. 자, 이런 게 지금 초보자로서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 공부했다라고 해도 틀릴 요소가 많습니다. 알았죠? 잘 들으세요. 아까 이 친구는 집합기호라고 했어요? 원소기호라고 했어요? 원소기호예요. 맞죠? 엘리먼트라고 하는 그 2를 이렇게 따온 거야.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원소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집합이 있어야 돼. 알았지? 다음 이 기호는 부분집합 기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원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집합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집합이 있어야 돼요. 너 왜 책 보는 거야? 예? 왜 책 보는 거지? 먼저 한번 눈을 외우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미치겠네 진짜. 됐니? 괜찮지? 이 기호일 땐 여기 뭐 있다고? 원소 있다고. 이 기호일 땐 뭐가 있다고? 집합 있다고. 어떤 집합? 너의 부분 집합. 알았어? 괜찮지? 그럼 봐봐. 어떻게 생기던 간에 이 기호가 있을 때는 원소가 집합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알았지? 오로지 그것만 해. 눈을 뜨고 확인만 하면 돼. 네 생각을 투영시키지 마.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알았지? 확인만 해. 간다. 보세요. 원소 기호야, 집합 기호야? 원소 기호지. 그러면은 이 덩어리가 원소로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알았어요? 이 덩어리가 원소에 있어? 또 있다고 해라. 또 1. 이 덩어리가 있냐고. 이렇게 생긴 덩어리가 있냐고.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 안에 A라는 집합 안에 이렇게 있었잖아? 그럼 맞는 거라고. 알았니? 다시 말할게. 그냥 제발 네 생각을 넣지 마. 네 생각을 넣으니까 문제가 틀리는 거라고. 이런 게 있는지를 봐봐.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거는 아니야. 알았어? 다음 또 원소기호 찾아. 원소기호 어딨어? 원소기호 어딨어? 아 없네. 이제 그만해 이제. 그럼 나머지는 이제 부분집합으로만 보면 돼. 자 이거 집합이지. 얘 집합이야. 괜찮아? 이거 집합이고 이 집합이야. 아니래. 뭐 괜찮아? 이 집합이고 이 집합이고 괜찮아? 집합이고 집합이고. 오케이 좋아. 됐어요. 천천히 가볼게요. A라는 집합 이게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이 친구 되지? 맞지? 이런 원소 갖고 있으니까 괜찮아? 자 1하고 2 가지고서 라는 원소 가지고서 부분집합 만들어낼 수 있잖아. 아까 내가 부분집합 다 나열해줬잖아. 괜찮잖아. 근데 뭐야? 아니래잖아. 개소리야. 맞니? 다음 네 번째 2랑 4라는 거 가지고서 원소 가지고서 부분집합 만들어낼 수 있어. 오케이. A라는 집합은 그대로 쓰세요. 1, 2, 3, 4라고 하는 저 친구는 2, 3, 4, 5라고 하는 거에 포함이 되지 않지. 왜 안 돼? 1 때문에 안 되지. 맞니?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5번은 틀렸어. 그래서 답은 2번, 4번. 되겠니? 이 특히 1번 부탁합니다. 1번 이 원소기호 있을 때 제발 네 생각 집어넣지 말고 얘가 있는지만 확인. 알았니? 넘어갑니다. 59번이요. 두 집합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다고요. 그때 A랑 B가 같대요. 맞나요? 그럼 원소가 다 똑같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 1, 2가 있어요. 이상한 게 있어요. 3이 있고요. 이상한 게 있어요. 똑같아야 된다면 너가 3이어야 하죠. 맞니? 그럼 이런 방정식 못 풀면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맞나요? 그럼 이 친구는 3, 1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거나 1이겠네요. 맞나요? 그럼 마이너스 3 아니면 1일 거예요. 이제 직접 넣어보는 타이밍을 갑시다. 1을 넣을게요. 마이너스 3 넣기 어려워요 다. 그럼 이건 당연히 3이겠고 3이고 1 넣으면 2겠고 얘는 1이네요. 괜찮네요? 1, 2, 3 똑같네요. 답은 이거예요. 이거 넣어보세요. 아마 안 될 겁니다. 됐나요?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대표형 60번입니다. 괄호 1번 볼게요. 두 집합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A, X, B 이 순서대로 부분 집합이 된대요. 나 꼭 따라하세요.
이런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인쇄되어 있잖아요. 제발 이렇게 다시 쓰세요. 네 머리를 제발 믿지 마세요. A라는 자리에다 저 그대로 쓰세요. 이걸 쓰라고요. 그 다음에 X 뭔지 몰라요. 이렇게 쓰고 B라는 친구에다가 저걸 쓰세요. 나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되겠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인쇄되어 있어야 네가 와닿아요. 알겠지? 저렇게 인쇄되어 있어야 네가 와닿으니까 꼭 이렇게 하세요.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이 X가 될 수 있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제 해석할게요. X라는 집합 안에는 무조건 A, B, C가 있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 A, B, C가 없으면 이거의 부분 집합이 되지 않잖아. 맞니 안 맞니? A, B, C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D랑 E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 맞지? 한 번만 더. A, B, C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 D랑 E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맞나요? 그럼 답은 네 가지죠. 얘는 1, 1, 1. 얘는 2, 2. 답은 2의 제곱 4. 맞니? 된 거야? 다음 두 번째.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 순열과 조합에서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 경우의 수를 뺀다. 이런 거 했지 않니? 적어도 한 개의 짝수라는 얘기는 지금 짝수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짝수가 한 개 들어가거나 두 개 들어가거나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이 친구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기 모두 홀수만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개수를 빼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이걸 바꿔 말한다면 짝수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라고 봐도 무방한데 맞니? 괜찮아요? 따라서 너의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맞죠? 거기서 뭐 빼요? 뭐 뺀다고? 홀수만 있는 거 또는 짝수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맞니? 짝수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건 2랑 4가 안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럼 얘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얘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경우에서 한 가지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얘는 한 가지고 얘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또는 2의 5제곱이라는 저 친구에서 특정한 원소 두 개니까 이렇게 뺀다라고 해도 되고 인터뷰를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아무튼 그래요. 다시 말할게요. 2랑 4는 들어가지 마니까 나머지 1, 3, 5만 운명을 정해주면 돼요. 맞나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32 빼기 8이어서 24가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이제 연습 문제로 갈 건데 제가 7번부터 풀 거예요. 알겠죠? 일단 1번부터 6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7번 이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알겠죠? 1번부터 6번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7번 가겠습니다. 집합 S는 저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원소기호 찾자. 원소기호, 원소기호, 원소기호. 그러면 제발 너의 생각을 투영시키지 말고 집어넣지 말고 오로지 이 친구가 있는 점인지 확인. 있다. 오케이. 옳지 않은 것은이죠. 이 덩어리 있다. 오케이. 1, 2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거 없다. 이렇게. 알겠지? 나머지 확인할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이거 볼 필요도 없어. 그냥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오케이. 1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 부분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어. 오케이. 이렇게. 됐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8번입니다. 집합 A, B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 잡혀 있습니다. A라는 집합은 12의 양의 배수고 K는 K의 양의 배수라고 했는데 그럼 B라고 하는 저 친구가 12의
양의 배수라는 그 안에 포함이 되길 바라는 거잖아. A라는 집합은 12, 24, 36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이 B라고 하는 저 집합은 24의 양의 배수여도 돼. 36의 양의 배수여도 돼. 맞죠? 24의 양의 배수 24, 48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K가 제일 작길 바라니까 6은 아닐 거고 12지 않을까 싶네요. 맞나요? 맞죠? 근데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해?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9번입니다. 얘랑 얘랑 같을 때 A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계산 안 하고 그냥 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 바라보시면 마이너스 1이고 3이고 저기에 2가 있으니까 이 친구가 2가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맞나요? 그럼 스몰 a 값 2개 나올 거니까 둘 중에 하나가 한번 넣어보셔서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A라는 집합은 저렇게 되어 있대요. 15의 배수래요.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뭐라고요? 2의 A의 원소의 개수예요. 맞나요? 2의 A의 원소의 개수 제곱. 맞지? 그 A의 원소의 개수 제곱 가볼게요. 15, 30, 아마 90까지지 않을까 싶어요. 맞나요? 그럼 당연히 6개겠네요. 맞니? 90은 그거니까 답은 2의 6제곱. 다른 말로 64개. 괜찮죠? 넘어가요. 다음은 11번입니다. 집합 A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6, 7, 8, 9, 10이에요.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그때 라지 X는 A의 부분집합이지만 라지 X는 A랑 같지 않다. 저 멘트가 진 부분집합이죠. 그때 집합 X 중에서 2, 4, 6을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가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하는 10개가 있다고. 머리로 하자. 10개가 있어. 그 중에서 2, 4, 6이라는 친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특정 원소는 3개잖아. 그럼 당연히 2의 10제곱에서 3을 빼면 되겠지. 맞니? 이게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야. 근데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1 빼면 돼요. 이렇게. 2의 7제곱은 128이고 거기다 1 빼니까 답은 127. 됐나요?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거야. 알았어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2번 갑니다. 문제를 끝까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 친구는 X랑 Y가 정수라고 써 있습니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정수인 걸 구해줘봐 라고 하는 거라고. 이런 게 정수지. 그래서 4개입니다. 됐죠? 다음은 절대값 친구가 음수래.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X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나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B는 공집합이 돼요. 쟤는 0이야. 됐지? C라는 친구는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라고 했어요. 즉 실근이 뭐니? 라고 묻는 거니까 성실하게 조립제법으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1, 1 맞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이거 가지고서 조립제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되죠? 되네요. 1, 1, 1, 2, 2, 1, 1, 2, 2, 0 이렇게 돼. 그래서 1이라는 식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1, 2, 1, 2라고 하는 저 친구는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뭐 대입할까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 대입할게.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1, 마이너스 2, 0, 0, 1, 마이너스 2, 0 되네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저 인수분해 하시면 x 빼기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 남아있는 친구가 x제곱 플러스 1이 돼요.
여기서는 누가 봐도 실근을 갖지 않습니다. 이거 뭐야? 이지. 실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실근은 1과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 있겠네요. 그래서 C의 원소의 개수는 두 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그래서 인수분해의 능력도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문제를 잘 읽자. 넘어갈게요. 13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집합 A를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가조건 봤더니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 맞니? 느끼세요. A의 원소의 개수는 5개. 조건 나를 봤더니 이미 1과 5와 8이 들어가 있음. 맞나요? 1과 5와 8이 들어가 있음. 조건 다는 집합 A의 원수는 모두 자연수이고 원소의 총합은 25다.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은 1과 5와 8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두 개만 뭐 미지수를 세팅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냥 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다 더한 게 25라고 했으니까 이거 한번 더 해볼까요? 14네요. 맞나요? 14야. 그러면 총합이 25니까 얘랑 얘랑 더한 친구의 합이 11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지?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게 됐을 때 집합 A의 원소 중에는 3의 배수가 하나 있다. 합이 11이 되는 상황에서 3의 배수가 하나 있다고. 9, 2밖에 안 되겠네요. 선생님, 이것도 되잖아요. 3의 배수 6도 있잖아요. 6, 5 하는 순간 어때요, 지금? 같죠? 그럼 안 된다고. 맞아? 3이라고 한다면 3, 8 하면 안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만 가능해. 2랑 9만. 그래서 만족시키는 집합 A는 이거죠. 1, 5, 8, 9, 2. 이거 쓰시면 돼요. 알겠어요? 나열 순서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됐지? 왜 조는 거야? 넘어갑니다. 두 집합 A랑 B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줘봐 라고 했어요.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너의 원소의 개수는 2개. 너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1개야. 아까 말했지. 맞지? 1개야. 그래서 하시면 이 친구는 뭐야? 옳은 것인지? 틀린 거야 그러면. 2번 볼게요. 이거는 그냥 외워두셔도 좋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 등호가 안 들어갔을 때가 이제 틀리는 건데 A는 B의 부분집합이면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랑 당연히 이런 상황이잖아. A가 되고 B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럼 당연히 너의 원소의 개수랑 너의 원소의 개수는 얘가 더 커요. 근데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랑 같을 수도 있다고요. 이 상황은 A랑 B랑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등호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고 해서 집합이 같다라는 보장은 없죠. 이 친구는 1, 2라고 하고 얘는 3, 4라고 하면 원소의 개수는 같지만 집합은 같은 게 아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저런 반례를 들 수가 있겠고요.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되신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거냐? 아니지. 뭔 개소리야. 4번 같은 경우는 A라는 집합이 1, 2라고 하고요. B라는 집합이 2, 3, 4라고 해볼게요. 그럼 원소의 개수는 얘는 3개고 얘는 2개인데 부분집합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4번은 그렇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틀렸다고. 됐어? 다음 5번입니다. A라는 집합은 1보다 작은 자연수라는 소리는 A라는 집합은 공집합이라는 소리. 그때 이 친구의 원소의 개수는 빵개.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5번. 됐니? 넘어갈게요. 야, 여기서 졸고 집에 가서 숙제할 거면 그냥 수업을 듣지 말고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해. 뭐하는 짓이야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오르고 실력이 안 오르는 거지. 차라리 숙제를 하지 마. 그냥 푹 자고 와. 그냥 내가 숙제 안 한다고 뭐라고 안 하잖아. 계속 얘기하지 마. 내가 숙제 안 했을 때 뭐라고 안 하는 이유는 그거야. 뭐라고 하긴 하겠지. 괜히 뭘 하지. 근데 그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남기는 게 뭐라고 하는 거겠지. 그 엄마한테 막 규림이 안 되겠는데요. 막 이렇게, 아, 이거 자꾸 규림이 나지. 아니,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야. 근데 그것도 안 하잖아.
남겨? 안 하잖아. 맞지? 왜 그런 줄 알아? 공부를 안 해오고 자꾸 숙제 올 거니까. 근데 지금 아직도 공부를 안 해오고 숙제만 해와. 몇몇 애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 숙제는 다 해왔는데 성적은 이상해. 숙제는 다 해왔는데 성적은 이상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잖아. 그리고 수업 때 줘라. 그리고 숙제는 다 해와. 성적은 이상해.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잖아.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누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누가 나라가 잘못한 거야? 뭐 대통령이 잘못한 거야? 누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지. 이해가 안 간다고. 이해가 안 가. 근데 거기에 숙제를 하잖아? 그럼 성적이 오르지. 근데 숙제를 다시 뭐라고 하지? 잠깐.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내 수업을 안 듣고 숙제를 해. 그럼 그냥 똑같아. 근데 내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고 숙제를 안 해도 성적이 오른다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누군가는 또 이럴 수 있고, 지금까지 좀 수학적 실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거 따라오는 것조차도 되게 불편하고. 근데 나 이거 진짜 솔직히 말하면 진짜 천천히 한다고 자부하거든. 지금 하고 있는 거 정말 자세하게 하고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나 진짜 내 입장에서는 진짜로. 근데 이거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거면 일단 여기서 5분에 한 번씩 내가 춤을 춰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집중력을 위해서 막 춤을 한번 쳐주고 또 해주고 또 다음에 노래 하나 불러주고 막 불 끄고 한번 이제 노래 한번 불러줄게 하고 또 쳐주고 이래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러고 싶진 않아. 광대야 무슨? 너네도 보고 싶지 않잖아. 내가 춤추는 거 보고 싶어? 나는 춤을 춰본 적이 없어. 세상에 살면서 여기까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갑자기 짜증나.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맨날 숙제는 다 해오는데 왜 성적이 그 모양인 거야? 숙제를 안 해와서 성적이 그 모양이면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숙제는 해왔는데 맞았대 다. 갑자기 왜 화가 나 있죠? 그냥 원래 그래 내가 좀. 원래 제가 좀 갑자기 확 올라가 있고. 재밌냐? 15번. 강의실을 옮겼잖아. 이 주변 선생님들에 다 이미지가 있는데 소리 맨날 꽉꽉 지르고 있고 막. 저기서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어째 맨 끝 강의실이어가지고 사실 들리나? 뭐 그렇게 많이 아닌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그랬을 텐데 여기서는 좀 이미지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첫날부터 날 빡치게 만들어서 어떤 새끼가 한 명이 너네 말고 어떤 애면 날 빡치게 만들어서 문 열어놓고 막 야 이 새끼야 이랬어 내가 그때 이게 아니잖아 이렇게 선생님 막 지나가고 교양 있게 삽시다. 자 15번 교양 있게 풀게요. 자 집합이 있어요.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다고요. 맞나요? A라는 집합은 18의 양약수고요. B라는 집합은 A의 양약수래요. 그때 B가 A의 부분집합이고 B랑 A랑 같지 않을 때 A 값이 될 수 있는 자연수 개수를 구해줘 봐.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 일어나지 않아. A라는 집합을 써봐야 돼. 나열해봐야 된다고. 1, 2, 3, 6, 9 맞지? 18 이거 잘 썼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다 18이 되는 거 확인하면 돼. 하나로 놓치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18이 되면 안 되지. A가 18이 되면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랑 똑같잖아. 맞나요? 9 가능하지. 1, 3, 9 포함되는 거 맞지? 6 가능하지. 1, 2, 3, 6 이라는 원소 다 들어가 있잖아. 맞아? 3 가능하지. 1, 3 되지. 맞지? 2 가능하지. 1, 2 되지. 맞아? 1 가능하지. 1 되잖아. 맞아? 1의 양의 약수는 1이야. 즉 18 빼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개. 답은 5개. 맞나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은 아닌데요. 한 반 정도는 그럴 거예요. 이 문제를 보고 이런 거 막 쫄리고
막 이렇게 쫄리니까 그냥 별표를 쳐요. 아니 이걸 써야 뭐가 드러날 텐데 이걸 써도 안 풀리는 거. 근데 이것도 안 쓰고서 버버버버 하면 안 된다고. 알았죠? 넘어갑니다. 16번입니다. 자, 이 표현 지금 어때요? 1과 2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X라는 집합 안에는. 맞나요? 괜찮죠? 다음에 그런 상황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가 16개래. 16개 뭐라고 보셔야 돼요? 2의 4제곱이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근데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개인데 거기에 1, 2라는 특정한 원소가 들어가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2의 n제곱이라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기서 2가 빠져야 된다고. 2가 뭐라고? 1과 2 두 개라고. 맞죠? 동의하시죠? 얘가 얼마라고요? 2의 4제곱이라고. 답은 그래서 n은 6. 맞나요? 난 다 설명한 겁니다. 넘어갑니다. 7번이요. 집합 A는 50의 양의 약수고요. 그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를 구해줘봐 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는 무슨 말?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 홀수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빼자.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까 했던 문제랑 비슷하지 않니? 그치? 그럼 50의 양의 약수를 구할게. 50의 양의 약수는 50의 양의 약수. 뭐 왜 써 이걸? 그러면은 A라는 집합을 써보자. 1, 2 뭐야 그러면? 3 안 되고 5, 10, 25, 50 이거 맞니? 요거야. 총 6개 있어. 그때 홀수는 그거고 짝수 요거 2개 있네. 맞나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총 몇 개? 2의 6제곱. 거기서 빼. 뭘 빼? 홀수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빼. 인정해요? 그럼 짝수로만 이루어지는 거 빼면 되잖아. 맞죠? 계산하시면 2의 제곱이 되겠지. 됐니? 따라서 답은 64에서 4 빼면 돼. 답은 62. 괜찮아요? 아니에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잖아요. 나 뭐 잘못했어요? 나 뭐 잘못했니? 표정 왜 그래?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3개 있다고 말해주면 되잖아. 그럼 왜 표정으로만 계속 이용구가 틀린. 죄송합니다. 3개 됐어요? 답은 64에서 8 빼면 돼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잠깐 나 집중 좀 해줄 수 있어요? 한 3, 4분 동안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요소거든요. 가볼게요. 이 얘기를 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한 지 지금 7년째 되고 있습니다. 7년 맞나? 6년인가?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잠깐 끊어야겠다. 잠깐만. 맞잖아. 결혼한 지 7년째 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 와이프랑 8년 동안 연애했습니다. 뭐 놀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5살 때, 와이프가 24살 때 처음 연애를 시작했고 뭐 이렇게 지금 나이를 계속 먹어가고 있고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너네보다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빨리. 하지만 가는 건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장난이에요. 갑자기 분위기 이상하신데? 그래 아무튼 맞지?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또 이러면 또 이 새끼 교회 오빠였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에서 만났고요. 양가 둘 다 기독교였기 때문에 저도 선택의 여지가 뭐 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해졌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아무튼 만나서 이렇게 됐는데 당연히 이제 교회에서 처음에는 좀 비밀 연애 같은 거를 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그러다가 이제 당연히 이제 오픈이 됐고, 그럼 자연스럽게 둘이 같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항상 교회를. 맞죠? 한동안은 좀 다른 이렇게 있다가, 다른 반 개념이 있다가, 이제 이렇게 합쳐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통 바라보는 이미지가 그냥 둘이 어떤 짝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항상? 커플이라는 덩어리로 보고 있죠? 따로따로 잘 안 보게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학원 강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요일날 출근을 할 수도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를 뭐 못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제 와이프도 만약 여행 같은 데 가면은 교회를 못 가는 거죠. 그러다가 뭐 1년에 한 두세 번이나 뭐 한 대여섯 번 정도는 나만 가거나 또는 제 와이프 그때 여자친구였죠. 여자친구 혼자만 갔을 수도 있죠. 맞죠? 그러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만약에 저 혼자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 와이프 이름을 대면서 누구는? 왜 안 왔어? 왜 안 왔어? 그러니까 이게 인사예요. 왜냐면 그들이 바라볼 때는 이게 짝으로 있으니까요. 맞나요? 또는 제가 못 갔잖아요. 그럼 계속 윤구는? 윤구 오빠는요? 윤구 형은요? 윤구는? 그걸 한 10번 이상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 기간이니까. 맞죠?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 느낌을 잡으세요. 항상 짝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 둘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이거랑 되게 비슷해요. 요 느낌. 볼게요. x에다 1 넣어보세요. 1이 a의 원소이면 6도 a의 무조건 원소라고요. 1이 이윤구고요. 6이 제 와이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같이 들어간다는 느낌이죠. 알겠나요? 그래서 얘가 1이랑 6이랑 같이 들어간다고. 알겠죠? 이런 커플이야. 그럼 2 넣으면 2랑 5도 같이 들어간다고. 무조건. 아시겠어요? 3이 들어가면 3이랑 4는 같이 들어가 있다고. 이해하겠니? 3만 들어가면 안 된다고. 3이 들어가 있으면 4도 있어야 된다고. 알았죠? 다시 볼게요. 집합 A라고 하는 친구 안에 1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6은 어디 갔어요? 6은 어디 갔어요? 6 어디 갔어요? 6은 왜 안 왔어요? 6 안 왔어요. 빨리 6을 소환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알겠어요? 괜찮지? 4라는 친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건 성립이 안 된다고 친구들아. 성립이 안 돼. 알았지? 4가 들어가 있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3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집합 덩어리를 바라보는 그 원소 덩어리를 1과 6을 같이 보고 계셔야 되고 2랑 5를 같이 보고 계셔야 되고 3과 4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원소의 개수가 1인 집합 A는 존재할 수 없죠? 없죠. 혼자만 들어가는 일이 없잖아요. 여기는 커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니은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집합 A는 이렇게 되거나 중괄호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3개 맞죠? 맞나요? 이런 집합이거나 이런 집합이거나 이런 집합이거나 동의하세요? 맞죠? 세 번째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A라고 했어요. 야 2를 원소로 가지면 5는 자동방으로 들어가는 거 맞니? 그래서 일단 이렇게 들어갔어. 맞죠? 나머지 이 덩어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맞니? 이 덩어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맞아? 경우수 몇 가지야? 요거 2가지. 얘도 2가지지? 2가지인 거 뭔지 알아? 이 덩어리가 들어갈 거냐 말 거냐 2가지. 이 덩어리가 들어갈 거냐 말 거냐 2가지. 맞나요? 그럼 4가지지 5가지가 아니지. 틀렸어요. 됐나요? 답은 그래서 니은만 답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길 바래요. 이렇게 이걸 짝개념이라고 할 거예요. 나중에 내가 짝개념을 설명을 하겠죠. 또 내가 9월 달에 이거 시험 대비 할 때 하면은 또 누군가가 또 신규생이 와가지고 이메일 똑같은 말 할 거예요, 내가. 그때 그냥 들어주세요. 알았죠? 들어주세요. 넘어갑니다. 19번 가겠습니다. 아직도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모든 원소의 합은 홀수다 라는 말은
홀수계다. 홀수가 홀수계가 아니라 짝수계면 원소의 합은 짝수가 됩니다. 모든 원소의 곱은 홀수이다 라고 한다면, 모든 원소의 곱은 홀수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홀수만 존재한다. 짝수 하나라도 들어가는 순간 곱은 짝수가 됩니다. 홀수만 존재한다. 느낌 오세요? 그러면 X라는 집합은 가질 수 있는 구성 요소가 1, 2, 3, 4, 5, 6, 7인데 2, 4, 6은 들어가면 안 돼요. 왜? 홀수만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2, 4, 6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1, 3, 5, 7 저 4개만 가지고서 대화해야 돼요. 맞나요? 그럼 홀수가 홀수계니까 홀수가 1개 나오거나 홀수가 3개 있거나 맞니? 첫 번째 뭐라고? 홀수가 1개 있거나 두 번째 뭐라고? 홀수가 3개 있거나 이거잖아. 짝수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럼 홀수가 1개 있는 집합의 개수는 몇 개겠어? 이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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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 또는 우리는 컨비네이션 아니까 4실이야. 알겠니? 4개 중에서 하나 뽑으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4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돼. 따라서 2개를 더하시면 답이야. 될까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좋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문제 푸는 시간 가집시다. 질문하고. 자, 20번입니다. 이렇게 복소수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소수로 표현됐어요. 아, 공통수학 1 끝났는데 왜 이걸 또 나와? 라고 하면 너의 과거를 탓하세요. 당연히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A라는 집합은 i의 거듭제곱이에요. i에다가 1 대입하면 i죠? i의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i의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i고요. i를 4제곱하면 1입니다. 4개씩 반복되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다 드셔야 됩니다. 됐나요? 됐죠? 여기까지? 다음 뭐냐면 이런 원소를 갖는데요. Z1, Z2가. 그래서 각각 제곱한 걸 더한 친구가 B의 원소라고요. 그때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헷갈리니까 이렇게 표를 그릴 거예요. Z1, Z2 제곱. Z1, Z2는 이런 친구들인데 제곱을 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제곱하시면 1이고 이 친구도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에요. 그래서 얘도 1, 마이너스 1 가질 수 있고 얘도 1, 마이너스 1 가질 수 있어요. 맞나요? 이 제곱한 친구가요. 괜찮죠? 그때 얘랑 얘랑 더하라고 했어요. 2죠? 더하라고 했어요. 0이에요. 더하라고 했어요. 0이고요. 더하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예요. 맞나요? 그럼 가질 수 있는 친구는 2, 0, 0, 마이너스 2인데 중복되니까 2, 0, 마이너스 2 3개네요. 집합 B가 될 수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3개 있다고요. 답은 그래서 3개. 됐나요? 됐죠? 문제 없지? 문제 없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줄에 써있는 조건 제시법을 너보고 독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n이라고 했어요. 그냥 자연수만 쓰겠다 이 소리고요. n이라는 저 집합은 x바 x는 루트 n 이하의 홀수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야? 와닿지 않죠? 그때 문제가 뭐라고 했냐? an이 a25의 부분 집합이 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a25를 똑바로 생각해 보자고. a25는 뭐냐면 다시 말하지만 여기다가 25를 대입했을 때의 값이라고. 맞니? 그럼 여기다 25를 대입하면 이 친구는 5 이하의 홀수예요. 맞나요? 그럼 a25는 무슨 상황이 되겠어요? 1, 3, 5겠지요. 맞니 안 맞니? 그럼 이렇게 쓰고 제발 부탁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두지 말고 이걸 쓰라고. an 1, 3, 5 이렇게 쓰라고. 됐나요? 꼭 쓰세요. 꼭.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안 쓰는 인간들이 대반일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바꿔야 내가 성적을. 됐죠 여기까지? 자 135야. 그러면은 AN이라는 친구는 1만 있거나 13만 있거나 135 이렇게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 요게 추가적인 숫자가 들어가 버리는 순간 얘가 여기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맞나요? 괜찮아요? 비행 청소년 사춘기 때 그냥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들 새끼들 이런 거라고. 맞아? 맞지? 그러면 루트 n 이하의 홀수는 1, 3, 5, 7, 9야. 처음으로 얘가 비행 청소년이 되는 그 상황은 언제겠냐고. 7이 들어올 때 아니야? 그래 안 그래? 1, 3, 5, 7이 들어올 때잖아. 맞아? 그럼 7은 언제 들어와? n이 얼마일 때야? 49일 때지 그치? 50일 때도 들어올 거고 51일 때도 들어올 거고 49일 때도 들어와. 맞아? 그럼 48일 때는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럼 최대값은 48이지. 답은 48.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넘어갑니다. 지금 방금 문제 같은 게 시험 문제일 거라고. 집합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데 너 부분집합 알아? 뭐 알아가 아니라 저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 거기에 따른 문제풀이 능력이 더 있어? 이거라고. 그 교육적 기출이잖아. 그리고 써있잖아. 맞죠? 넘어갑니다. 22번입니다. 집합 A는 저렇게 된대요. 그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모든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X의 원소의 개수는 2개 이상.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곱은 6의 배수래요. 6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친구는요. 일단 6이 들어가 버리면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6이 안 들어갔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2의 배수랑 3의 배수 최소한 한 개씩은 들어가야 돼요. 맞니? 그래야 6의 배수가 될 수 있어요. 방금 얘기 들어요? 들었죠? 들어요? 들었죠? 그럼 첫 번째. X라는 집합 안에 6이 들어갔을 뭐야 저게? 미친놈 아니야? 방금 이상한 거 느꼈어요? 6이 X에 들어가야지. X란 집합이 6에 들어가면 무섭잖아요. 맞지? 6이 X라는 친구 안에 들어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6이 들어왔어요. 그럼 나머지 공간에는 3, 4, 5, 7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고요. 그래 안 그래? 뭔 말인지 알죠? 6이 이미 들어갔다고. 그럼 무조건 6의 배수는 확보가 된 거잖아. 그럼 나머지 3, 4, 5, 7이라고 하는 저 친구들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고. 맞니? 그럼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각각의 인터뷰 하시면 2의 4제곱인데 다 안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 왜?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맞아? 다 안 들어가는 경우에서 하나 빼면 되죠. 이게 요 상황에서의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됐어요? 경우의 수 끝난 것 같았죠? 어떡하냐? 경우의 수인데 이것입니다. 됐나요? 조금 라이트한 경우의 수죠. 근데 모르겠어요. 경우의 수를 1학기 때 했다라는 가정하에 출제를 할 것 같아서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없다고 봐요. 두 번째,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곱이 6의 배수인데 X 안에 6이 안 들어갔다라는 전제하에 갈 거예요. 이제. 그럼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2의 배수나 3의 배수 중에서 최소한 한 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맞니? 그럼 일단 저 친구들을 2의 배수가 뭔지를 확인해 보면 4, 3의 배수는 3 있어요. 그럼 3과 4는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동의하세요? 그럼 X라는 집합 안에는 3이랑 4가 무조건 들어가요. 6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5라는 친구랑 7라는 친구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2의 제곱이지. 근데 이미 얘 2개 확보됐잖아. 그래서 얘는 들어가도 돼요, 안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요, 안 들어가도 돼. 다 안 들어가면 얘로 닫으니까 가족권에 전혀 문제가 없어. 이게 답이야. 4, 15. 둘이 더하면 19. 됐어?
괜찮아? 이렇게 갈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집합 x는 10 이하의 자연수래. 오케이. 그럼 1부터 10까지 사이에서만 우리 대화해야 돼. 원소 n에 대하여 x의 부분집합 중 n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저 문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최소 2번 이상 읽으셔야 돼요. 읽을 때 그냥 눈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다시 읽을게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있다고 해. 맞나요? 그 중 안에서 원소 n에 대해서 x의 부분집합 중 그 n을 최소의 원소, 너가 최소의 원소가 되기 위함의 집합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고. 됐나요? 한 번만 더 할게요.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n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 n이 가장 최소가 되게 하는 원소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이거라고. 괜찮지? 와닿지 않잖아.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묘미가 기억이 너 보고 너 이 문제 이해했어? 못했으면 기억 가지고 한번 해봐. 이거야. 알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당연히 F8이 4냐고 물어보는 거 가지고서 해볼게. F8이 뭔데? fx다 8 대입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의미를 봐. 8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라고. 8이 최소값이 돼야 된다고. 최소 원소가. 그럼 1, 2, 3, 4, 5, 6, 7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8이 최소가 되려면 무조건 8은 들어가야죠. 그래 안 그래? 맞아? 1부터 10까지 중에서 1, 2, 3, 4, 5, 6, 7은 안 들어가야 된다고. 8이 최소니까. 8은 무조건 들어가야 얘가 최소값이 된다고. 그래 안 그래? 그럼 9랑 10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2의 제곱 4 맞죠? 맞아요? 된 거야? 그래서 기억은 맞아. 그럼 이해했지? 이해한 거야? 그럼 볼게요. 다시 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한 번만 더 해보자.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얘 들어가면 안 돼. 얘 무조건 들어가야 돼. 맞니? 얘네들에 대해서만 좌지우지하면 돼. 맞나요? 그럼 얘가 F5는 뭐겠어? 나머지 숫자가 5개 있으니까 2, 5제곱. 아까 F8은 왜 4였어? 나머지 친구가 2개였으니까 2의 제곱. 이런 거라고. 요 지수에는 그거보다 큰 친구의 개수를 확인하면 돼. 인정해요? 그러면 F5가 2의 5제곱이고 F8이 2의 제곱이니까 Fn은 뭘까요? 얘랑 얘랑 더한 게 10일 테니까 2의 10 빼기 n제곱 이런 느낌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니은 A가 너의 원소이고 B가 너의 원소일 때 FA가 B보다 작으면 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냥 뭐 2랑 아까 우리 5랑 8 했으니까 5랑 8 해보자. 이거면 2의 5제곱이지 얘는. 얘는 2의 제곱 아니야? 개소리야. 니은 틀렸지 그러면. 맞죠?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자 이제 마지막. 저렇게 했으니까 얘는 2의 9제곱. 얘는 2의 7제곱. 2의 5제곱. 2의 세제곱. 2의 1제곱. 저 친구들을 다 더해주시면 돼. 괜찮니? 다 더하세요 그냥 저건. 알았죠? 맞죠? 저렇게 그냥 더하셔야죠. 다 더하시면은 실제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렵지 않죠? 이것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